심정 읽어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심정님들. 이제 12월 중순입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눈이 왔어요. 경남 지방에는 눈이 보기 힘들다고 아쉬워하는 제 곁에 지인들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추위가 좀 늦어져서 그런지 이 눈이 참 반가웠고, 한참 동안 눈을 맞아도 반갑고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정님들 혹시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19세기 비르투오소 시대를 열고 낭만주의를 예고했던 니콜로 파가니니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괴이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임종 직전에 정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것인지 확인하러 온 사제에게 악마가 숨어있어 라고 하면서 손을 바이올린 쪽으로 뻗었다고 해요. 그럼 그는 14살이 된 아들이 혼자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지중해 도시 니스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파가니니는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반년 만에 스승의 실력을 따라잡는 놀라운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천재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서부터는 고난이도의 다양한 연주 기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가지고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모두 모방하거나 갖가지 동물의 울음소리를 재현해 내기도 했고요. 또 활이 아닌 나뭇가지로 연주를 하거나 현을 한두 개만 사용해서 연주를 해도 음악을 다 연주할 수 있었고, 악보를 거꾸로 올려놓고 연주하는 아주 놀라운 실력자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는 작곡가보다는 연주가로 더 뛰어났었고요. 악보 출판보다는 즉흥 연주를 더욱더 중시하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연주할 때 엄지손가락을 손등 위로 구부려서 새끼손가락과 맞닿게 할 정도로 유연함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 손가락 덕분에 다른 연주자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복잡한 기교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파가니니 사후에는 이렇게 관절이 잘 늘어나고 잘 휘어지는 이유 때문에 혹시 엘러스 단노스 증후군 또는 마르판 증후군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 그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그것이 유전병인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서 사실을 확증할 수는 없지만, 평생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질병과 싸우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그리고 연습으로 정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런 그의 노력과 열정에 정말 찬사를 보내게 되네요. 알고 보면 스스로의 단점조차 장점으로 극복해냈던 이야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릴 심정의 페이지는 뜻길 뜻 복기의 심정편 41항에서 50항입니다. 41. 예수님의 30년 준비기간은 눈물, 3년 공생애는 땀, 3일 부활기간은 피 흘리는 기간이었다. 42. 복기 역사는 상징 역사, 형상 역사, 실체 역사의 순으로 해오셨으며, 이 한 단계를 올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큰 혁명을 각오하신다. 상징 역사에서 수천 명을 희생시켜도 형상 역사를 인계받는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 43. 자기가 필요할 때 만날 선생으로 생각하지 말라. 44.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과 개인이나 국가의 방향이 일치하면 그 개인이나 국가는 흥하는 것이다. 45. 복기 섭리 역사는 모자 협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자 협조가 있기 전에 부부 협조가 있어야 되고, 부부 협조가 있기 전에 부녀 협조가 있어야 한다. 46. 창조도 하나로부터 했으니 재창조도 하나부터 시작한다.
고로 말세에는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인연은 전부 다 분열되고 갈라져 개인주의 사상이 도래되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 47. 부활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미래를 상상하고 각오를 더 높이는 기념일이 되어야 한다. 48. 통일교회는 죽지 않고 쉬지 않고 발전할 것이다. 49. 때가 귀하다. 봄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가을에 뿌리면 겨울이 지날 때까지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 50.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바를 찾으라. 이것이 없으면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다. 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역대의 선조들이 어떤 때 실수한 것을 나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단점조차도 완벽한 장점으로 극복해냈던 파가니니의 일화를 돌아보면서 역경을 딛고 일어설 줄 알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척추와 골반이 부서졌지만 그 고통조차 자신의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화가 프리다 칼로. 피아니스트로서 목숨만큼 소중한 손가락이 세균 감염에 의해 마비됐지만 작곡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술 혼을 불태웠던 로버트 알렉산더 슈만. 음악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청각장애를 딛고 걸작을 만들어냈던 루트비 판 베토벤. 생각보다 실천으로 옮겼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탄생한 숭고한 작품에서 잔잔하게 감동과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심정님들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우리 금요일에 또 만나요. 심정 읽어주는 여자.